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오늘 이경락과 함께하는 이경락 TV 방송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2차전지 오늘은 음극재 쪽 다뤄야 되죠. 음극재 쪽 이야기하면서 어디 좋은 종목 없나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제 머리가 왜 이런가요? 뭐 상고머리가 돼서 아무튼 좀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 요즘에 시장이 답답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주식하면 안 되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다 고민일 거예요. 아무튼 헬스장에서도 누가 알아보시고 삼성전자 팔아야 돼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질문들이 많아집니다. 이 주식쟁이의 삶 질문들이 많아지는데 시장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실시간으로 좀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 흐름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6거래일째 이제 음봉이 떴어요. 6거래일째 음봉이 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다이나믹합니다. 이거 뭐 1000포인트에서 949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95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50포인트가 그냥 한 번에 1000포인트가 뭐예요? 103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뭐 80포인트 가까이가 지금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올릴 때는 찔끔찔끔 내릴 때는 화끈하게 내리고 이러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더 많이 올라가서 그거보다는 공매도로부터 조금 취약한 종목들이 좀 많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이오 쪽이 공매도로부터 실적이라는 것보다는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거품론 벗어나기 어렵죠. 시장이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공매도에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금화 시키는 자금들도 많고 이러면서 코스닥이 좀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1, 2, 3, 4, 5월 달입니다. 대한민국 시장 코스피 시장은 뭐 1월 달부터 좀 쉬었고 코스닥은 그거보다 강했고 5월 달 되게 되면 그건 알고 계시죠? 5월부터는 약세장으로 접어든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식을 쉬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날 주식을 사고 또 연초에 팔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주식 투자를 해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겨울 12월 날 12월 때 크리스마스 전후해 가지고 주식을 사고 1월, 2월, 3월, 4월 정도까지만 1분기 실적 발표 구간까지만 가지고 갔다가 현금화 시키고 또 쉬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공식은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불변의 진리였어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도 요 공식대로 투자하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투자 수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7% 5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6개월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적었어요. 이렇게. 가장 수익률이 적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달 들어왔으니까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5월달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그때 휴가를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얘기 또 해야 되겠죠. 공매도 그냥 심리일 뿐이야. 심리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제 공매도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게 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평균치보다. 뭐 제약주, 뭐 셀트리온이나 신풍제약, 시젠 이런 것들 뭐 공매도 표적의 대상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표적의 대상이 된 종목 섹터를 보게 되면 오늘 아마 이게 더 밀리고 있을 거예요. KMW.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5G는 실적의 연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KMW 한번 볼게요.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멀티플로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교육을 할애해 왔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비싸다 싸다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는 배우셨을 거예요. KMW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까지 떨어졌는데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2조 5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2조 5천억. 지금 이제 2조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죠. KMW가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요. 이 실적은 말이 안 되는 거고 2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얘가 앞으로 2,500억 영업이익을 찍어도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멀티플 기준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918억이니까 원래는 2,500억 정도 잡는 성장치가 주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주가에 상당히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918억, 내년 2,500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5G는 6G를 넘어갈 때까지 또 수주 공백이 발생하고 또 실적의 연속성이 없는 거니까 이 종목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G 쪽은 웬만해서 다 고평가되어 있다. 미래 실적이 다 반영되어져 있고 실적으로 그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못 간다라고 얘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공매도 세력이 표적이 되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종목이 이제 RFHIC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죠. 오늘 또 떨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던데 RFHIC.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G 관련된 종목인데 그래요. 뭐 지라갈륨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5G라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5G를 안 간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5G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된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조 원 이상일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8,740억 떨어져가지고 왜 떨어진다라고 했냐고요? 250억 올해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10배 2,500억 곱하기 40배의 멀티플이 주어져서 움직였었어요. 물론 뭐 성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5G는 실적의 연속성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멀티플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엔 요것도 시장에서 불안하니까 뭐 지금 한 차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에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우려감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실적으로 이제 던지는 종목들 보게 되면 성장주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이유, 하락의 이유가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위주로 좀 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좀 또 최근에 내려왔던 것들. 셀트리온은 저는 이거는 뭐 애초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공매도 대상의 표적이 되는 거니까. 저는 셀트리온이 돌아서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다른 섹터 전방위적으로 셀트리온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부분은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거예요. 오늘 살짝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빠졌던 거. 우려감과 공매도 재개 시 매물들이 나왔고 근데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공매도가 지금 공매도 세력이 일부 몇 가지 섹터 뭐 5G나 좀 고평가된 것들 이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기업들의 실적이 실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한 해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식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리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이 공매도로 인한 우려감은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셀트리온도 표적의 대상이었고 하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영향 하루 정도만 받고 살짝 돌아서고 있는 부분은 다행스럽다. 뭐 두산중공업 얘도 이제 워낙 공매도 표적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두산그룹. 두산중공업 오늘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존에 많이 공매도로 때려 먹었던 종목들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때려 먹는데요. 오늘 또 아래 꼬리가 장이 잡히네요. 공매도로부터 조금
시장에서 그 우려했던 것들 저가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구나. 그래, 공매도는 공매도고 저가 매수는 저가 매수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공매도 쳤던 친구들이 저가 매수 좀이라도 다시 한번 해볼까? 뭐 차익 실현이겠죠, 이들한테는. 그러면서 살짝 또 올라오고 있는 부분, 아래 꼬리 잡히고 있는 부분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기존에 이제 공매도 재개 우려감, 원래 공매도를 많이 쳤던 종목들이니까 그 재개 우려감으로 빠진 것들은 기우에 불과했다. 요거는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가들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즉 공매도 우려감은 크게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두산 피어셀, 제가 이제 수수도 항상 이야기 드려요. 수수 보지 말라고 웬만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 대상이 되는 거죠. 은근히 잘 맞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안 좋은 건 되게 잘 본다라고 얘기했죠. 두산 피어셀 흘러내리죠. 예. 자, 한번 우리 배웠잖아요. 이 비싸냐 싸냐를 한번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2조 5천이에요. 2조 5천. 올해 325억, 뭐 작년에 260억,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멀티플이 100배예요. 예. 멀티플이 100배입니다. 너무 세지 않아요? 수소가 과연 꿈의 미래차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대한민국 정부도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현대차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무튼 실적도 뭐 1분기 안 좋았고 이거를 2조 5천까지 줘야 된다? 저라도 이거 공매도 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다 이유가 있다. 수수 쪽도 웬만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발 이제 주식할 때 좀 합리적인 타당성과 이유를 갖고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분들 5G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수수도 마찬가지였고, 꿈꾸는 소년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특히 공매도 세력이 다시 재개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준비를 해놓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구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와중에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 안 빠지잖아요. 뭐 간 건 없지만 또 밀리는 것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보면 좀 빨간 색깔로 좀 바꾸겠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무너지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사실상 오른 것도 없지만 빠진 것도 없는 그런 뭐 등락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안 좋은데 지금 또 버티고 있고, 즉 대한민국 시가총액 1, 2기업이 이렇게 버텨준다는 거는 대한민국 시장이 빠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드디어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이 시장에 발표가 됐는데요. DDR4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뭐 24%, 26% 정도 가격이 4월달 고정거래 가격 올랐습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낸드도 전방위적으로 뭐 5%대, 9%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어요. 즉 그 이야기는 2분기 이제부터 4월달이잖아요. 4, 5, 6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좀 더 반사이익을 많이 받겠죠. 디램 가격이 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 상승에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이제 연속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서버 쪽이 이제 2분기 때부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에서 신규 이제 수주로 넘어가는 구조, 가격이 인상된 상태에서. 근데 3분기는 어떠냐? 3분기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3분기 때 왜 더 오르지는 아시죠?
펜트업, 예. 가정이나 가전, 모바일, 뭐 그밖에 수많은 이제 전자기기들, 부품 수요, 또 보복적 소비 진행될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또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요거는 내년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뭐 잘 버티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죠. 지금 어떤 현상이 수출입 통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자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주식을 잘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니까 공매도도 재개되니까 나 스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지켜보면서 넘어가 보자고요. 4월 수출은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률 41%를 보여줬습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근데 그냥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1, 2 타이틀을 가르치면서 기준에 만들어졌던 1월, 2월 뭐 계절적으로 바라봤을 때 수출액 기준 1, 2를 갈아치우면서 올라왔어요. 2012년도 12월은 역대 12월 중 1위였고요. 이번 연도 1월은 역대 1월 중 2위였습니다. 그리고 2월달은 역대 2월 중 2위, 3월달 역대 3월 중 1위, 4월달 역대 4월 중 1위예요. 어마무지하죠. 1월부터 4월까지 2021년도 들어와가지고 누조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 2위가 2018년도 1949달러, 9억 달러. 그걸 제꼈습니다. 4월달까지. 2018년도 때 뭐가 있었는지 알죠? 디램 가격 폭등했던 거, 낸드 가격 폭등했던 거. 그걸 이 말도 안 되는 디램과 낸드 가격 가지고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에서 이 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어마무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마무지한 그런 품목의 수출부를 보여줬고요. 수출액이 512억 불이었네요, 올해. 기저 효과가 아닙니다. 기저 효과는 무관하게 절대 규모 측면에서 이번 달 수출은 선전. 얼마나 선전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2021년도 4월, 2017년도 4월이 2등이에요. 근데 이때는 기억나요? 반도체 가격이 막 치고 나갈 때죠. 요거를 따라잡은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가 있을 때 이 기록도 다 갈아치웠고 어마무지한 실적 호전을 보여줬습니다. 수출 호전을 대한민국이. 월 일평균 수출 증감률도 이게 보십시오. 올해 1월, 2월 엄청났죠? 일평균. 3월은 16.5. 근데 4월에 29.4%.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숫자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박수 대한민국 화이팅!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무지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 또 1위에요. 일평균 수출액 21.96억 불. 역대 1위입니다. 역대 1위. 역대 1위. 일평균 수출액 총 수출액 대한민국 1월부터 4월까지 당군인의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골고루 19개 품목이 골고루 성적,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자동차 전방위적으로 디스플레이까지 다 좋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4월달 현재 만들어진 이 수치가 5월, 6월, 7월, 8월, 9월 하반기로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 시장 조정은 맞아요. 그런데 4월달에 어마무지한 수치가 나왔고 5월달도 나쁘지 않고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런 기록적인 수치가 만들어진다?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연속성이 계속 발생한다? 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IT 버블 위기 때 닷컴 열풍이었죠. 2001년도 3월부터 2002년도 3월 요때 9.12 테러까지 일어났을 거예요.
수출 중간율이 첫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1년이 안 넘었어요. 아예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어요. 회복이 굉장히 더뎠죠. 근데 금융위기는 조금 더 빨랐습니다. 거의 마지막 달에 거의 12개월 만에 첫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참 뭐 생각보다 빠르게 위기 극복을 한 거예요. 이때 금융위기는. 뭐 저유가 시대 2015년도에 했었던 거는 뭐 1년 내내 계속 마이너스였고, 코로나는 그런데 1개월, 2개월, 3, 4, 5, 6, 7, 8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해요. 다른 것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는 암이나 무슨 질병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어디 뼈가 부러진 거라고요. 뼈가 부러진 건 기부스하면 금방 낫잖아요. 백신과 치료제 만들어지면 금방 낫잖아요.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큰 거예요. 뼈 부러진 다음에 처음에 기부스하고 다니기 힘들죠. 하지만 나중에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디 뼈가 붙으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요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되는 거고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불어났잖아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동성은 더욱더 많아질 거고요. 백신과 치료제 때문에 실물 경제 회복은 더욱더 빨라질 거고요. 고용지표, 물가 상승률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누렸던 경제 성장폭을 코로나 때문에 또 누리게 될 거예요. 코로나는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큰 성장 발판을 만들어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이거죠. 지금 1월부터 4월달까지 만들어졌던 이 수출 경기의 회복, 또 내수 수입도 많았습니다. 내수 경기의 회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년 내내 우리는 이걸 누리게 될 겁니다. 실무 경제의 회복을. 작년에 제 주변에 자영업하는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했어요.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겨내야 된다고. 버티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기 호황기를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버틴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근데 버틸 만한 종목에서 버텨야죠. 공매도 세력이 표적이 돼가지고 막 그런 종목 건들면 안 돼요. 실적이 받쳐주고 멀티플로 계산해 봤을 때 싼 종목들, 이런 것들은 공매도 못 치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성장주다, 공매도 못 쳐요. 실적이 올해 꼭지가 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피하고 지금부터는 진짜 종목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싸움이. 자, 시장이 안 좋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죠? 바다에 여러분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로빈스 크루소라고 해야 되나? 로빈스 크루소예요. 뗏목을 타고 가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무얼 보고 여러분은 쫓아가야 되겠죠? 한 줄기 빛을 보고 쫓아가야 되죠. 그 빛이 지금은 뭐예요? 실적이에요, 실적. 실무경제의 회복이고요. 실적이 가장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섹터, 거기서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거, 지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투기, 뜬구름 잡는 투자, 뭐 바이오를 다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대 심리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놓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좋은 장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부터 이어갔던 2차 전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옷 좀 벗고 갈게요. 아우, 너무 덥네요. 자, 2차 전지. 요번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28% 수출 증가율이 있었어요. 미국 쪽이 3배 이상 성장했어요. 어마무지하죠. 수출이. 근데 이 EU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헝가리 법인이나 폴란드 법인에서 국내 업체들이 진출해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EU는 쪼그라들었지. 이 중국 말고 이제 미국 쪽, 이쪽은 진짜 어마무지한 지금 성장분을 보여준다. 실적으로 이제 헝가리 공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뭐 28%가 뭐예요? 뭐 50%뭐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극재 뭐 다시 한번 더 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양극재.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무라타가 뭐 전고체 배터리 뛰어든다. 그래서 대한민국 뭐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저는 그 기사가 좀 의심스러워요. 제가 자세히 기사를 안 봤거든요. 제가 기사를 잘 안 봤는데도 저는 알아요. 무라타는 원래 2차 전지를 만들었어요.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무라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2023년도부터 뭐 상용화한다? 이 얘기가 되게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근데 무라타는 대한민국 어디 양극재 업체의 주 고객사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누굽니까?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근데 얘도 같이 밀어내리대요. 무라타는 에코프로 BM 걸 써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에코프로 BM 거 씁니다. 그 시장에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도 악재다 그래서 막 던지던데 이거 참 이상한 논리예요, 다들. 음극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양극재도 함께하지만 음극재, 인조기형까지 지금 뛰어들었죠. 천연흑연에서 인조기형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구조고. 근데 이제 BTR 얘네가 더 양이 더 많아요. 엄청난 공룡입니다. 근데 국내 유일한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프리미엄이 좀 주어지는 분위기고요. 근데 BTR이 정말 큰 회사거든요, 중국 거. 저는 중국과의 경쟁 구도 심화해 있는 것은 별로 매력적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중국 업체들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대한민국 내가 지금 투자를 결심했어? 중국 업체들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음극재 쪽에서는 이제 일본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분리막 쪽에서는 SKIT가 워낙 유명하죠. 절대 강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도레이도 있고. 근데 역시 분리막은 역시 SK다. LG화학이 SKIT 분리막을 썼을 때는 불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냥 추정해서 보는 건데 안 났던 것 같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는요. 전해액을 저번에 한번 했나요? 하다가 말았나? 일단은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좀 확인해보고 오늘은 음극재부터 좀 음극재 쪽에서 동박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동박. 그 동박 쪽에서 일진머티리얼즈는 LG화학과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요. SKC는 국내 3사뿐만 아니라 파나소닉에다 납품을 합니다. SKC가 좋냐 일진이 좋냐 어디가 좋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좋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저는 다 좋다라고 봐요. 이쪽은 다 좋다라고 보고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동박을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1월, 2월, 3월 폴란드 유럽 쪽으로 이제 동박 수출 YOY인데요. 이거 보이세요? 와, 어마무지하지 않나요? 지금 동박 수출 그 수출 금액을 보십시오. 동박 쪽의 쇼티지가 배터리 쪽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박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전기차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박 안 나오죠 여기? 예. 두 가지 이게 이제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잖아요. 여기서 음극재를 감싸주고 있는 것을 이제 동박 구리박이에요. 더 넓고 더 얇게 만드는 게 이제 관건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동박 일렉 포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동박은 지금 쇼티지가 발생했고요. 대한민국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SKC 배터리 3사 다 납품하고 파나소닉까지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가 소형이나 중소형 쪽도 꽉 많이 잡고 있는데 SKC는 그 전기차용 또 ESS용
넓고 얇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일가견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안전성에 있어가지고도 많은 부분 이제 시장에서 그 조명을 받은 기업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동박 사업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좋죠. 그 레깅스의 소재 원료, 여러분 레깅스 뭐 엄청나잖아요. 스판덱스. 거기 원료도 또 그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필름 사업, OLED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필름 사업도 같이 했던 부분들. 뭐 분사 진행됐죠 지금. 그리고 최근에 각광인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 이거잖아. 요게 EUV의 필수 소모성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실리콘 카바이드, 또 전력 반도체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또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준으로 EUV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요쪽 사업도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쪽이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저러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그냥 각설하고 제가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SKC는. 화학이 여전히 많고 필름도 조금 있고 반도체 소재도 조금 있습니다. 동박 쪽이 이제 2020년도부터 치고 나가는데 동박 쪽이 제일 진한 색깔이에요. 요거 2차 전지가 뭐 꾸준한 화학과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또 필름 소재 쪽에서의 꾸준한 상승분은 분명히 긍정적인데 동박 쪽이 가장 무섭죠. 지금 없던 게 붙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동박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32,000톤의 생산 캐파였어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18만 4천 톤까지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증가시킬 계획이에요. 6배 성장한다는 얘기죠. 6배. 2차전지 동박 쪽이.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공매도를 친다? SKC 만약에 공매도를 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동박 사업에서 6배 성장할 건데 이거 공매도 쳤다가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면 손실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치면 큰일 날 수 있는 종목이죠. 이런 것들은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SKC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이 5조입니다. 와우, 베리 칩. 익스펜시브. 너무너무 비싸. 맞죠? 비싸다는 표현 그렇게 하는 게. 저기 영화한 지 오래돼가지고 5조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3,300억 누구나 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5조니까 한번 나눠보죠. 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멀티플이 얼마 형성되는지. 멀티플이 참 요것밖에 안 됐어요. 14.7배. EUV 비메모리 쪽 블랭크 마스크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2000년대 동박에 글로벌 넘버원이 됐어. 전기차 쪽. 너무 싸죠. 20배 봐도 상관없고요. 이거 30배 봐도 상관없어요. 이거 성장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실적은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고 5천억 잡습니다. 그럼 10배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이런 것들은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번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 소형 시장 요즘 쇼티지 발생했거든요. 소형 배터리 시장 쇼티지 발생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한번 보도록 하죠. SKC 최근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런 그림이고요. SKC는 이런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SKC가 그 멀티플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좀 차트가 좀 더 안정적이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최근에. 한번 땡겨놓고 지금 이런 자리인데요. 네 종목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가총액이 3조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3조 1,000억, 1,300억. 이렇게 비싸졌네, 얘도. 저 옛날에 보던 거 대비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55억, 뭐 1,000억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30배까지 멀티플이 주어졌네요. SKC가 조금 더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SKC는 화학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SKC가 동박 쪽의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매출의 비중에서 동박 쪽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멀티플은 더 증가해요. 지금 일진모트리얼즈는 30배까지 주어졌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동박 생산 캐파가 증가할수록 SKC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멀티플 확대를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또 다음 솔루스 첨단 시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 우위를 우리는 항상 보는 거죠. 솔루스 첨단 소재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1조 4천 일진모트리얼즈의 절반인데요. 일진모트리얼즈가 955억 정도 올해 예상했죠. 영업이익을. 야,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감이 있어요. 올해 뭐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 500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진모트리얼즈랑 비슷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무리 뭐 좀 가볍고 트레이딩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지금 살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차라리 일진이나 SKC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이렇게 이제 내가 멀티플을 통해서 사야 될 종목과 사야 되지 말을 종목을 좀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 좋은 시나리오나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기준을 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손에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행동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식당 내가 어제 어디서 늑대 소년이야. 손으로 막 뜯어먹고 이러잖아요. 음식 먹을 때.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딱 마시고 칼이랑 포크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을 이제 멀티플을 배우셨으니까 기본이에요. 포크 쓰는 거 배운 거랑 똑같아요. 기본을 배우셨으니까 이거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또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고려 아이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기업은 아니고요. 고려 아이안.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멀티플 좀 잠깐 볼게요. 동박 쪽에서 뭔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8조 3천억. 그러면 영업이익을 딱 봤을 때 한 10배 정도의 멀티플이 주어졌어요. 뭐 작년에 8,900억이니까.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돈 관련된 종목들 멀티플 10배 주대요. 최근에 분위기가. 근데 동박 쪽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하면 되겠죠. 언젠가는 원래 돈과 관련된 기업이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음극재 조금 더 이제 깊이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할게요. 앨런 머스크가 작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고고했었죠.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실리콘 코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 자본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겠다. 배터리 만들어낼 때. 그래서 첫 번째 뭐 배터리 부피를 크게 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고 뭐 음극과 양극을 떼버리고 뭐 이리 아주 복잡하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했던 얘기가 바로 이제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실리콘 응극제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응극제는 흑연으로 만들거든요. 이 흑연에다가 실리콘 응극제를 넣는 건데요. 요 실리콘 응극제를 넣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 폭발 위험만 막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커져요. 여기서 실리콘 응극제를 넣었을 때, 실리콘 첨가제를 넣었을 때 15에서 50%까지 용량이 개선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km 가는 것을 750km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실리콘 옹극제가. 그러면 요거를 폭발하지 않게끔 실리콘을 기가 막히게 첨가하는 기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국내에다 두 기업이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에 실리콘 응극제가 들어간 배터리, LG화학이 만들었죠. 요게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에요. 이거 길거리 지나가는 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스타워즈 소리 있잖아요. 요거 나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딱 밟잖아요. 그러면 차가 한 번에 쭉 나가는 가속력은 좋아요. 근데 그 위에 단계별로 탁탁탁 쳐주는 맛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슝 나가는데 그 다음에 그 내연기관 그 엔진 차량처럼 톡톡톡톡 빨라지는 그 가속력이 또 재미가 있어요. 몰아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차를 못 몰아가지고, 아유 비싸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돈도 아깝고. 아무튼 그런 차예요. 근데 요 차에 들어가는 급속 충전을, 또 이 실리콘 응극제가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시킬 것뿐만 아니라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해줘요. 급속 충전을. 그러니까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 차트 한번 볼게요. 뭐 최근에 주가 이제 뭐 LG화학이나 뭐 뉴스 나온다 뭐 이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서 올라왔다가 뉴스 뜨니까 때려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쎄요, 지금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저는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 대주전자재료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실리콘 응급제가 뭐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LG화학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제 급속충전을 해야 되고 다 이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대주전자재료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이 4천억대까지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해자는, 기술력에서 가지고 해자는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LG화학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는 나도 급속 충전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키운 게 한솔케미칼이에요. 원래 한솔이 삼성 계열 그룹이잖아요. 원래 고모님인가 그렇죠. 이재용의 고모님. 원래는 반도체 과산화수소 관련된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과산화수소가 정말 많이 써요. 앞으로 가스 공정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바인더, 뭐 첨가제 식으로 뭐 이런 거로 시작을 하다가 요 배터리,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제 소재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랐고,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까지 만들었다, 현대자동차랑.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 그런 흐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한솔케미칼도. 한솔케미칼 배터리 화재, 짧은 주행, 느린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 내 완충,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재충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전교체 배터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실리콘 응극제고, 실리콘 응극제에다가 전교체 배터리까지 합치면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한번 충전해가지고 800, 1000 갈 수 있어요. 꿈의 배터리. 5분 안에 완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솔케미칼의 뭐 전고체 배터리 기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응극제, 이 두 가지는 필요한데요. 한솔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가 뭐 최근에 조정해도 뭐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싸겠죠. 반도체 쪽에서도 뭐 좋은 경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2조 7천억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2천억. 올해 예상 영업이 뭐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공매도도 못 치는 거죠. 오히려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얼추 2차 전지까지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그런 방송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배짱 없이는요 수익도 없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지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맨날 시세놀이만 하고 급등주나 쫓아다니고 그런 투자보다는요. 때로는 이제 내가 어떤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이해하고 기업의 실적의 현재 상태, 가치를 어떤지를 이런 얘기하면 지겨워하죠. 가치 투자. 이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 싸냐 비싸냐를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눈만 기르자 이겁니다. 예. 그동안 멀티플 수업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또 다음에는 다른 섹터에서 또 다음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대해부 시간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